11월 17일 키다리 아저씨께 저희 작가 이력에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어요. 고민 끝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음번에 혹시 편지를 보내실 기회가 있더라도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상처를 헤집는 것과 다름없을 테니까 말이에요. 아저씨는 제게 조용한 위로를 보내주시면 돼요. 저는 작년 겨울과 이번 여름 방학 동안 틈틈이 소설을 써왔어요. 그것을 출판사에 보냈는데 원고를 검토한다며 2달이나 붙들고 있지 뭐예요? 저는 내심 출판이 되려나 보다 기대했지요. 그런데 어제 정중한 편지와 함께 원고가 반송되었어요. 편지에는 일단 학업에 전념하라며 글쓰기는 졸업한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또 이런 비평도 덧붙여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이 작품은 줄거리가 터무니없음, 인물이 과장되어 있고 대화가 부자연스러움, 유머 감각이 엿보이나 일관성이 없음. 계속 노력하세요. 아저씨도 썩 기분이 좋지 않지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훌륭한 소설을 써서 아저씨를 깜짝 놀라게 해드릴 작정이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줄리아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줄거리를 생각하고 소재를 모으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출판사의 충고가 맞는 것 같아요. 겨우 2주 만에 제가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어제 그 원고를 불태워 버렸어요. 어젯밤 저는 허탈한 마음에 온몸의 기운이 빠진 채 가까스로 잠이 들었어요. 아저씨께서 저를 위해 귀한 돈을 낭비하셨다는 생각까지 들었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새로운 소설의 멋진 줄거리가 머릿속 가득 떠오르지 뭐예요? 지금 하루 종일 주인공의 캐릭터에 대해 구상 중이에요. 아무래도 저는 비관론자는 아닌가 봐요. 사랑을 담아 주디 올림 12월 14일 키다리 아저씨께 어젯밤에 정말 웃긴 꿈을 꿨어요. 저에 관한 이야기가 쓰인 책을 사고 있더라고요. 책 제목은 주디 에버트의 삶과 그녀가 남긴 편지였지요. 앞 표지에는 고아원의 모습이 그려졌고 표지 안쪽에는 제 사진이 들어가 있었어요. 막 뒷표지를 살펴보려는데 잠이 깨고 말았지요. 무척 안타깝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누구랑 결혼하고 언제 죽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아저씨는 다른 사람이 쓴 아저씨 전기를 미리 읽게 된다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 쓴 책을 일찌감치 읽는 데는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미래를 다 알아버리면 인생에 놀랄 일도 없고 참 지루하지 않을까요? 올해 생물학을 계속 공부했는데 무척 흥미로워요. 요즘은 소화계에 대해 배우고 있지요. 철학 과목도 재미를 느끼고 있지만 생물학처럼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힘들어요. 아저씨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인간에게 의지가 있다면 산도 움직일 수 있지요. 그러니 제가 저희 능력을 신뢰하면서 훌륭한 작가가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저는 새로운 소설을 이미 4장까지 끝냈답니다. 5장 이후는 지금 구성을 새로 하고 있어요. 오늘 편지는 꽤 심각한 내용이 담겼네요. 머리 아프세요? 아저씨, 이제 편지는 그만 쓰고 퍼지나 만들어 먹어야겠어요. 정말 맛있는데 보내드릴 수가 없어 아쉽네요. 사랑을 담아 주디 올림. 친애하는 아저씨께 도대체 생각이 있으세요? 아저씨, 여자아이에게 17가지나 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시면 어떡해요? 이러다가 정말 돈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니겠죠. 아저씨가 보내주신 선물을 다 돌려보내려면 이삿짐 차를 불러야 될 거예요. 제가 선물로 보내드린 넥타이가 우글쭈글해서 죄송해요. 알아차리셨겠지만 그 넥타이는 직접 제 손으로 짠 것이지요. 그냥 추울 때만 코트 속에 안 보이게 매세요. 아무튼 정말 감사해요. 저는 아저씨가 지구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자라고 생각해요. 가장 바보 같기도 하고요. 주디 올림. 추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셀리의 숲속 통나무 근처에서 딴 네잎클로버를 보내드려요. 1월 9일. 근처에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가족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네 자녀가 함께 살고 있지요. 아버지는 유리 공장에서 일하는데 폐결핵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야 할 처지예요. 이미 저축한 돈이 바닥이 나서 지금은 맏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죠. 그녀는 이따금 하루에 1달러 50센트를 받고 드레스를 만들거나 밤에 자수를 놓아요. 어머니는 원체 몸이 안 좋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네요. 저는 그들이 어떻게 겨울을 날지 걱정이에요. 아마도 100달러만 있으면 석탄을 조금 사고 맏딸 미치 새 동생이 학교에 갈 수 있겠지요. 그러고도 약간의 돈이 남는다면 며칠쯤 일감이 없다고 맏딸이 그토록 애를 태우지 않아도 될 텐데요. 아저씨는 제가 아는 가장 부유한 분이세요.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100달러를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그들에게는 저보다 더 도우미 손길이 필요해요. 참, 제가 쓰고 있는 새로운 소설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지요? 그 원고는 지금 쓰레기통에 있어요. 제가 봐도 별로인데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며칠 후, 아저씨, 저는 지금 알아누운 몸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지난 이틀 동안 편도선이 심하게 부어 따뜻한 우유 정도만 삼킬 수 있지요. 부모님이 어렸을 적에 왜 편도선을 잘라주지 않았느냐고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더군요. 저도 모르지요. 제 생각에 부모님은 딸에게 관심이 없었나 봐요. 주디 올림. 다음날 아침 봉투에 편지를 넣고 풀칠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비록 우울한 이야기를 적기는 했지만 정말 젊고 행복하며 기운이 넘친 아이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아저씨는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이 젊다면 저와 다를 바 없으실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샜다 해도 아저씨는 소년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을 담아 주디 올림. 1월 12일 박예주의자님께 제가 전에 이야기한 가족을 위해 수표를 보내주셨더군요.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점심 식사를 마치고 그 집에 수표를 드리러 갔지요. 아저씨께서 그 집 맏딸의 표정을 직접 보셔야 해요. 그야말로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더라고요. 24살인데 저는 그제야 비로소 또래의 젊은 아가씨들 같은 환한 낯빛을 볼 수 있었어요. 때마침 그녀에게 또 다른 좋은 일도 생겼더군요. 2달쯤 꾸준히 할 수 있는 일거리가 들어왔대요. 그 집 어머니는 제가 건네는 수표를 보시더니 주님 고맙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제가 키다리 아저씨? 물론 스미스 씨라고 했지요. 께서 보내주신 돈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꼭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저씨께서는 하느님이 합당한 상을 주실 거예요. 아저씨는 천국에 가실 자격이 있어요. 한없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디 에버트 올림. 3월 5일 후원자님께 내일이 이번 달이 첫째 주 수요일이에요. 제가 지냈던 고아원에서는 이날이 무척 힘들었지요. 수요일이 저물어가면 아이들은 비로소 한숨을 돌렸어요. 그때쯤 후원자들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하나 둘 떠나가셨지요. 아저씨께서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적이 있나요? 저는 아저씨 말고 뚱뚱한 후원자들이 모습만 기억나요. 다음번에 고아원에 가시면 제 안부를 전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대학에 왔을 때는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도둑맞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느덧 4년이 흐르고 보니 고아원 생활은 제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저만의 가치관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제 주변에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줄리아처럼 말이에요. 그들은 행복에 너무 익숙해서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자각하지 못하는 듯해요. 하지만 저는 일상의 순간순간에 행복을 느껴요. 저는 앞으로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아저씨께서 고아원 생활에 대한 저희 새삼스러운 평가를 애정 어린 감정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훗날 아이를 낳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고아원에 맡기지는 않을 테니까요. 아저씨, 앞으로 부탁드렸듯 고아원에 가시면 리베트 원장님께서도 제가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꼭 말씀해 주세요. 주디 올림. 록 윌로우 농장에서 4월 4일 아저씨께 제가 편지를 보낸 주소를 살펴보셨나요? 그래요. 저는 셀리와 함께 부활절 휴가를 보내러 락 윌로우 농장에 와 있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오늘 아침에는 지난날 저비 도련님과 저녁 식사를 만들어 먹기도 했던 스카이힐 정상에 올랐어요. 돌이켜보니 거의 2년 전 일이네요. 특별한 장소를 보면 누군가에 대한 추억이 떠오르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저비 도련님이 곁에 없으니 외롭더군요. 딱 2분 동안이었지만 말이에요. 히히. 아저씨는 요즘 제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원고를 쓰고 있답니다. 3주 전에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비 도련님과 출판사의 평가가 옳았어요. 무엇에 대해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글을 써야 설득력이 있는 법이죠. 이번 작품의 배경은 어디일까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곳, 고아원이랍니다. 이번 작품은 느낌이 좋아요. 고아원에서 매일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을 작품 속에 담을 계획이지요. 아저씨, 이번 원고는 꼭 책으로 출판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두고 보세요. 간절히 원하고 계속 노력하면 결국에는 소망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직접 답장을 받게 되기를 기대했어요. 그 희망도 아직 버리지 않고 있지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랑을 담아 주디 올림. 추신. 농장에서 일어난 중요한 소식을 말씀드리는 것을 깜빡했네요. 불쌍한 그로브가 죽었어요. 지난주에 닭도 9마리나 죽었고요. 또 암소들 가운데 한 마리가 아파서 수의사가 다녀가야 했답니다. 톰이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사라지기도 했고요. 톰이는 숲에 갔다가 사냥꾼들이 야생동물을 잡으려고 놓아둔 덫에 걸린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문제가 참 많네요.